페이지는 61페이지죠. 페이지 안 나와 있는 3장 물의 특성과 수분 포텐셜 이 부분은 시작하겠습니다. 최보희 하구님. 네. 물 분자는 산소와 수소 원자 간에 극성 공유 결합을 하며 분자 간에는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독특한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식물체 내에서 물은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식물은 함수량이 많고 생육 중에 다량의 물을 흡수하고 방출한다. 물은 토양에서 뿌리로 흡수되어 줄기를 거쳐 잎으로 이동하며 다시 대기로 방출된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의 이동은 수분 포텐셜의 개념을 도입하여 간편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예, 잘하셨고요. 우리가 물 하면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사람 흐리멍텅한 사람을 가지고 저 물 같은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죠. 근데 우주 전체로 봤을 때 물을 생명체가 물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을 가지고 있는 그 뭐 행성은 아직까지 발견한 걸로는 지구밖에 없어요. 그죠? 지구밖에 없고 지구에 물이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또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고 그죠? 지상에도 생명체가 있지만은 지하 10,000m 저 밑에 그 열수공이라고 그 속에도 광합성은 하지 못하지만은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물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생명체에 그 물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아직까지 이 우주 안에는 우리가 인간이 발견한 상태로서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물이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특성 때문에 생명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른 물질 뭐 액체로 상온에서 액체로 되는 물질이 뭐 수은 같은 것도 액체고 그죠? 몇 가지 있죠. 근데 우리 몸이 만약에 수은으로 되어 있다. 그럼 곤란하겠죠. 이런 대사활동 기능 같은 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또 탄소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탄소로 이루어졌다는 것 역시도 탄소 이외에 다른 원소가 중심이 되어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만약에 그 상상이 안 돼요. 탄소 밑에 같은 족에 해당되는 게 규소인데 규소가 모래잖아요. 이 모래 가지고 어떤 생명체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무게가 일단 중량이 무거워질 것이고 그러면 지구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그 지구의 중력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서 살아갈 그런 어떤 조건에 타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유기물이 탄소로 되어 있고 모든 생명체가 탄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을 이용한다는 것. 이 두 가지 큰 요인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큰 이유가 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일단 물이 어떤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62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3.1 물의 물리화학. 자, 우리 농학이라는 거는 응용과학입니다. 응용학문입니다. 응용과학. 물리화학 같은 과목은 우리 농학의 기초학문이 되죠. 그 모든 농학적인 그 과학적인 궁금증이 있을 때 질문을 어디다가 하느냐, 어디서 일단 답을 먼저 찾아보느냐 하면은 물리하고 화학 쪽이에요. 식물의 형태와 체온 유지. 자, 첫 번째 거기다 동그라미 1로 한번 써놓으세요. 식물을 형태를 유지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거. 두 번째는 양분의 흡수와 이동. 세 번째는 물질 대사. 이게 물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물 때문에. 그 많은 원소가 있지만은 뭐 118가지, 지구상에는 뭐 자연상에서는 한 92가지, 뭐 어떤 뭐 80몇 가지 이렇게 원소가 있지만은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런 세 가지 식물의 형태와 체온 유지, 양분의 흡수 이동, 물질 대사는 물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무엇보다도 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물이 가지고 있는 그 물리화학적 특성 때문에 가능하다. 가장 큰 물리화학적 특성은 원자 간의 공유결합, 분자 간에는 수소결합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원자 간에는 공유결합, 분자 간에는 수소결합. 뭐 이외에도 다른 결합 방식들이 있지만은 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원자는 공유결합.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공유결합을 한다는 얘기고, 물 분자 하나가 만들어지면은 이 물 분자끼리는 수소결합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 몇 년 전에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은 외웠죠, 그죠? 공원 분수 이렇게 외웠죠, 그죠? 공원의 분수 이렇게 외웠는데 참 초등학생보다 못하죠. 왜냐하면 초등학생도 요즘은 H2O가 공유결합, 수소결합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앞부분 읽었고요. 물의 원자 간 결합. 대부분의 원자들은 서로 결합하여 분자나 물질을 만들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자, 이 말, 제가 동영상 걸어드린 것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이해하실 거고, 전혀 안 보신 분들은 정말 생소하실 텐데, 그래서 걱정입니다.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시간을 할애할 걸, 시간을 생각하면은, 좀 뭐랄까, 미리 공부해 오신 분면 좋은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왜냐면, 읽은 분들 보니까 명단을 밑에 누가 글을 받고 안 받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보죠, 뭐. 이거 참 시간 오래 걸리는데. 우리 사람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도 그렇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 아니면은 우주라고 합시다.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달에 있는 물질도 기본 물질을 캐고 쪼개고 들어가 보면 결국 원자로 되어 있고, 저 태양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저 넘어가지고 저 안드로메다 은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어떤 행성이나 물질을 찾아봐도 똑같이 쪼개고 들어가면 원자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원자를 쪼개면 또 그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을 것이고 전자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쪼갤 수 있죠. 그죠? 쿼크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힘도 있고, 보존이라고 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쨌든 물질을 이룰 때는 우리가 화학적인 차원에서는 일단 원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원자보다 더 이하 단계, 아원자 단계를 우리가 양자라 그러죠. 양자. 이 양자는 물리학에서 다룹니다. 물리학 중에서도 양자역학이라고 그 분야에서 이 양자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요. 이제 원자부터 다루게 됩니다. 원자는 가장 작은 알개미이면서 그 원자마다 종류가 있죠. 원자의 종류를 다른 말로 원소라고 말하죠. 원소. 원소를 종류별로 쭉 나열한 표가 있어요. 그걸 보기 좋게 나열해 놓은 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소 주기율표죠. 그죠? 원소 주기율표. 이 원소 주기율표 중에서 다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한 20가지 앞에서부터 1번부터 20번까지 요거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무슨 이액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비료를 줬을 때 얘들 중에서 어떤 게 먼저 화학결합이 먼저 일어나느냐 우선순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이 원소 주기율 원소들이 나와요. 그 원소들이 대부분 20가지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20가지 정도는 외워둘 필요가 있다. 이게 어디 있느냐? 20가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농업생물화학 같은 책에도 나오죠. 나오고 하니까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원소는 1번이 수소죠. 그죠? 수소.
수소를 H라고 쓰죠. 하이드로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헬륨이라고 하죠. 헬륨. 헬륨. 그죠? 헬륨. 그래서 3번이 리튬, 4번이 베릴륨, 5번이 붕소, 6번이 탄소, 7번이 질소, 8번이 산소, 그 다음에 9번이 플로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산플레나, 마그네슘, 알, 규, 인, 황, 염, 아, 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뒤에 또 뭐 카카스, 디바크마, 철코니 뭐 연속이 되는데 일단 이 정도만 아셔도 괜찮다는 거죠. 수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양성자가 하나 있고 그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죠. 그죠? 전자는 마이너스고 양성자는 전하가 플러스를 띠고 있죠. 플러스를. 수소는 중성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성자가 있는 것도 있어요. 양성자 하나에다가 중성자 하나, 전자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를 중수소라 그러죠. 중수소라 그러고 중성자가 두 개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두 개 들어있는 것은 삼중수소라 그래요. 원자량으로 따지면은 양성자 하나를 대충 1로 봅니다. 1로 보고 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도 1이고 중성자도 1이니까 2가 되죠. 삼중수소는 3이 되고요. 그 원자량이. 근데 지구상의 대부분 수소는 일반 수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수소. 자, 수소 있고 그 다음에 헬륨은 양성자가 2개 있고 플러스가 2개 있고 중성자도 2개 있고 바깥에 전자도 2개가 있어요. 2개가 이렇게 돌아가죠. 결국은 뭐냐면 양성자 숫자하고 전자의 숫자는 같아요. 양성자 숫자하고 전자의 숫자는 같다. 그 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3개겠죠. 1개, 2개, 3개. 그 다음에 중성자도 일반적인 거는 3개. 그 다음에 전자도 1개, 2개, 3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번이니까 3개다 생각하시면 돼요. 양성자 숫자, 전자 숫자는 동일하다. 그래서 플러스가 3개고 마이너스가 3개니까 서로 전하가 상쇄가 되죠. 중성이 되죠. 제로가 되죠. 4번도 5번도 6번도 계속 그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제는 옥텟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옥텟 규칙. 옥텟 룰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옥텟이 8이란 뜻입니다. 8. 우리가 그 음악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은 1, 2, 3, 4, 5, 6, 7, 8이죠. 8. 이걸 옥타브라 그러죠. 음악에서. 옥타브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옥토퍼스라고 있습니다. 옥토퍼스. 이게 뭐냐면 오징어, 문어, 이게 낙지 있죠. 이걸 옥토퍼스라 그래요. 영어에서는 오징어, 문어, 낙지 이렇게 세분화 시키지 않아요. 다 같은 옥토퍼스예요. 왜 옥토퍼스냐면 다리가 8개이기 때문에. 다리가 10개던데? 2개는 촉수예요. 2개는 촉수고 다리는 8개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10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옥텟 규칙이라는 게 8을 만족시키는 법칙이에요. 룰이에요. 먼저 수소부터 보면은 수소는 안에 양성자가 1개, 플러스가 1개 있고 바깥으로 전자가 1개 있어요. 얘는 첫 번째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궤도에는 자리가 2개가 있어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2군데 있어요. 근데 1번이다 보니까 한 자리밖에 안 들어갔어요. 나머지 한 자리는 지금 비어 있어요. 이 상태, 전자가 비어 있는 상태, 이게 불안한 거예요. 원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전자를 어떻게 할까? 2개를 채우거나 아니면 하나를 없애거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를 없애겠어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전자를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원래 양성자가 출발점이 원래 양성자 한 개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는 안에 양성자를 하나 놔두고 전자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은 안정된 상태가 됐어요. 이걸 가지고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원자가 아니라 원자는 전자를 정상적으로 양성자의 숫자만큼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원자라 그러고 이 원자에서 전자 수가 두 개를 다 못 채웠단 말이죠. 불안한 상태다 보니까 이 불안한 상태를 안정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 쫓아내 버렸어요. 또는 전자를 하나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수소는 쫓아내는 방법을 택해요. 이때 전자가 하나 빠진 상태를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시는 수소는 그냥 H라고 쓰고 이온은 H에다가 위에 꼭대기에다가 플러스라고 적어요. 왜 플러스라고 적느냐 하면은 전자하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같이 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됐는데 마이너스가 하나 없어져 버리고 플러스만 남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다가 플러스를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고 그 다음에 헬륨은 플러스가 두 개 있고 중성자가 두 개 있어요. 대체로 보면은 플러스 두 개,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일단 기본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궤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도 플러스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도 두 개 들어가요. 이게 헬륨이에요. 헬륨. 헬륨은 가만 보니까 전자 궤도의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두 개가 그대로 들어가서 안정을 찾았어요. 편안해요. 구태여 전자를 내쫓거나 받아들이거나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안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헬륨 얘는 그냥 헬륨으로 살아가요. 나는 안정했어. 편안해. 나는 독신주의자야. 혼자 살아가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헬륨 가스를 우리가 많이 쓰죠. 헬륨 가스를. 저기 뭐 풍선을 불 때 쓴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물질을 안정시키는 상황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리튬 하지 말고 딴 걸 한번 볼까요? 리튬을 일단 가봅시다. 자, 리튬은 3번, 원소가 3번입니다. 3번. 3번인데 양성자가 3개, 2개, 3개, 중성자도 3개 있어요. 3개 있고 그러면은 전자도 3개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궤도는 전자가 2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2개 들어갔고 그죠? 이제 한 개만 더 들어가면 되죠. 한 개는 다음 궤도에 들어갑니다. 다음 궤도에 전자가 한 개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8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궤도에는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궤도에는 8개 들어가고 세 번째 궤도에도 8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리튬은 일단 궤도는 두 번째 궤도까지만 있으면 돼요. 있으면 되는데 이 7군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다 차야 되는데 한 군데밖에 안 찼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리튬이 원자가 안정되려면은 얘를 전자 하나를 쫓아내는 게 편하냐 아니면 7개 전자를 받아들여서 7군데를 다 채우는 게 낫느냐 어떤 게 더 편한 방법이에요? 당연히 쫓아내는 게 편한 방법이겠죠. 그죠? 당연히 7개를 받아들이는 그 수고로움보다는 한 개가 나가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개가 나가요. 한 개가 나가버려요. 그러면은 양성자가 3개, 전자가 2개 남았어요. 그러면 2개 상쇄되고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가 한 개 남았죠. 그래서 리튬도 역시 표시를 이렇게 하고 리튬 이온이 되는 겁니다. 리튬 이온은 리튬에다가 위에 플러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원자하고 이온은 전자가 하나 차이 혹은 뭐 2개 차이 뭐 이렇게 되는데 성질은 어떠냐? 성질은 전혀 다릅니다. 수소하고 수소 이온하고는 성질이 달라요.
리튬하고 리튬 이온하고는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전자가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전자는 양성자에 비해서 질량이 대략 한 200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질량적으로는 무시를 해요. 하지만은 전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원자의 전자가 하나 있고 없고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준다는 거죠. 전혀 다른 녀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리튬, 이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잖아요. 이 전자 하나 잃어버렸지만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충전지죠. 충전지. 우리 핸드폰의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죠. 리튬 이온 배터리.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충전지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까지 볼게요. 4번까지. 그 다음에 베릴륨이 있습니다. 베릴륨이 있는데 4번 하죠. 얘는 하나, 양성자 2개, 3개, 4개, 중성자 4개, 그 다음에 전자가 일단 2개,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도 1개, 2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지금 비어 있어요. 얘 역시도 전자 2개를 바깥 궤도에 있는 2개를 버리는 게 6개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편하다는 얘기죠.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2개를 버립니다. 버리면은 양성자는 4개고 전자는 2개 남았죠. 2개 남았기 때문에 이 베릴륨 이온은 전자를 2개를 띄게 됩니다. 플러스가 2개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2 플러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2 플러스로. 이렇게 해서 베릴륨 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온.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쭉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까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카까지만 합시다. 하나의 어떤 특징이 생겨요. 여기 애들은 이온이 되면은 다 플러스가 한 개씩 생겨요. 첫 번째 궤도. 여기 애들은 다 플러스가 2 플러스가 돼요. 여기 애들은 3 플러스가 되고. 그럼 반대로 이쪽은 어떻게 되냐? 플로를 한번 볼게요. 플로르를 보면은 얘는 9번이에요. 플로르가 불소거든요. 불소. 우리 치약, 불소 치약을 쓰죠. 그죠? 불소인데 양성자가 9개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성자도 9개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2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2개 들어갔고 두 번째 궤도에 나머지 7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들어가고 마지막에 빈자리가 1개 생겼어요. 그럼 얘 입장, 불소 입장에서는 두 번째 궤도에 전자를 쫓아내는 게 편하냐 아니면 1개를 받아들이는 게 편하냐. 당연히 1개를 받아들이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바깥에 떠돌아다니는 전자를 하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채워요. 채우면은 불소 역시도 전자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온이 됩니다. 이온이 되면서 얘는 양성자는 9개인데 전자는 2개, 8개에서 총 10개가 돼요. 전자는. 그러면서 10 빼기 9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마이너스가 1개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소는 위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불소 이온은. 그 다음에 산소.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산소. 산소는 꼭 해봐야 되겠죠. 자, 산소. 산소는 8번입니다. 8번이기 때문에 일단 양성자가 8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성자도 8개. 그 다음에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2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궤도에 6개만 더 들어가면 되겠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 자리 비었어요. 혹은 뭐 자리는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비었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전자의 위치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위치를 알고 나면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 수 없고,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파악하려면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하이젠베르그가 말했던 불확정성 원리죠. 전자라는 놈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상관없어요. 자, 2개가 비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전자 2자리가 비어 있는데 나머지 6개를 쫓아내는 게 편하냐, 아니면 2개를 받아들이는 게 편하냐? 당연히 2개를 받아들이는 게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2개를 바깥에 떠돌아다니는 자유전자를 2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는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느냐?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혹은 이 자리가 이게 뭐냐면 이 2자리가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산소는. 정확하게는 말하면은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좀 정확하게 더 표시하면은.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일단 물할 때 설명하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플로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고 산소는 E-가 되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3이 돼요. 마이너스가 3개가 되고 탄소는 마이너스가 4개가 돼요. 문제는 탄소 같은 애들이에요. 탄소 같은 애들은 전자를 바깥으로 버리는 게 편할까 받아들이는 게 편할까,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4개니까 두 번째 궤도에 전자가 8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8개. 8개 들어가는데 4개만 찾다고 칩시다. 그럼 4개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4개를 버리느냐. 그래서 나온 게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은 그런 방법은 잘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화학 결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다른 원자랑. 그래서 안정을 찾는 겁니다. 안정을. 우리도 인간도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안정을 찾죠. 그죠? 혼자 살면은 불안하다.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서 안정을 찾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화학도 원자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규소 얘기를 잠깐 했는데 탄소 바로 밑에 규소가 마찬가지로 4-예요. 규소보다는 탄소가 훨씬 더 원자가 가볍죠. 질량이 원자량이 낮아요. 우리 몸이 만약에 규소로 되어 있다면 몸이 얘보다는 8배 더 무거울 거예요. 훨씬 더 무거울 거예요. 그러면은 화학 결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걸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에 62쪽에 311 물의 원자간 결합. 대부분의 원자들은 서로 결합하여 분자나 물질을 만들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예. 전자를 쫓거나 아니면 받아들여서 이온을 만들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그런 상태로서는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원자나 분자랑 결합을 해서 분자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분자 상태입니다. 단 이 녀석들만 빼고 헬륨, 네온, 아르곤, 인비트로 같은 이 18족이라 그러는데 18족에 속하는 애들은 다 혼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안하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모자라거나 몇 개씩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학 결합을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쪽 애들은 18족 애들은 결합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 네온 등이 있어요. 전등을 만들 때 보면은 안에 이제 전선이 들어가고 필라멘트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전기를 넣으면 불이 켜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안에
산소가스가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이 전구가 폭발을 해요. 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폭발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네온이나 아르곤, 우리 아르곤 등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온 사인이란 말도 들어보셨고, 그죠? 그 네온 등, 아르곤 등 이런 걸 쓰는 이유는 여기다가 가스를 주입을 하면은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켜져도, 불이 켜지면 뜨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자도 막 발생되고 에너지가 막 발생돼요. 다른 거는 다 반응을 해서 폭발을 하거나 하는데 아르곤하고 네온은 넣어도 괜찮더라는 얘기죠. 바로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얘들은 전자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해요. 딴 애들이랑. 혼자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구담아 안에다가 아르곤이나 네온 같은 걸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때 원자의 결합 방식에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이 있다. 원자 간 결합은 원자의 성질, 그 중에서도 전기 음성도에 의해 결합 방식이 결정된다. 이 어려운 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전기 음성도는 최외곽 전자의 수나 핵으로부터의 거리로 계산하는데 분자 내에 한 원자가 다른 원자의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상대적 크기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쉽게 말하면은 전기 음성도 전기적으로 좀 더 음성이 되고자 하는 성질을 나타내요. 성질. 전기적으로 음성이 된다는 거는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그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자 하는 성질이에요. 그 전자를 더 끌어당기겠죠. 자기 쪽으로. 자기 쪽으로 전자를 더 많이 끌어온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이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이 결정이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온이라는 거는 우리 아까 봤어요. H 플러스라든지 뭐 Cl 마이너스라든지 F 마이너스라든지 O E 마이너스라든지 마이너스 2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이런 상태. 이거는 뭐 뒤에 보면 되죠. E 마이너스 맞아요. 자, E 마이너스라든지 뭐 이런 상태가 이온 상태라 그랬죠. 이 이온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을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은 이 전기 음성도라는 그 원자마다 전기 음성도가 있어요. 플로르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여기 플로르가 있었죠. 여기 얘는 전자를 한 개만 더 받아들이면은 만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로르는 전자 하나만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겠죠. 그래서 전자를 받아들이는 성질이 아주 강해요. 한 개만 받아들이면 되니까. 한 개만. 근데 산소는 2개 받아들여야 돼요. 질소는 3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간절함이 플로르만큼은 덜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더 크고 위로 올라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더 커요. 그러면은 염소도 마이너스고 플로르도 마이너스 1개인데 왜 플로르가 더 크냐? 염소는 궤도가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궤도를. 플로르는 궤도가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로 이루어졌다면 염소는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궤도는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멀기 때문에 조금 더 플로르보다는 약해요. 전기 음성도가. 그래서 플로르가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큽니다. 얘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를 측정을 했더니 플로르가 기준을 4로 뒀어요. 4. 그 다음에 이제 산소는 3.5든가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되고 질소도 3.2인가 뭐 그 정도 돼요. 하여튼 대략. 그래서 다른 원소랑 결합을 했을 때 만약에 수소가 2.0이라고 합시다. 제가 정확한 건 까먹었는데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2.0이라고 했을 때 플로르하고 수소가
플로르가 4였고 수소가 2였다면 4 빼기 2 하면은 차이가 2가 나죠.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2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온 결합이라고 그러고요. 2보다 적으면은 공유 결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산소가 3.5고 수소가 빼기 2.0을 하면은 1.5가 되죠. 1.5는 2보다 낮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이 된다. 이제 엄격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나 쉽게 말해서 이온이 된 상태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건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니까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 정기적으로 음성이 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한 애들, 언제 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 결혼하면은 이제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도권 싸움을 하죠. 그죠? 주도권 싸움할 때 뭐 남자 쪽이 이기기도 하고 여자 쪽이 이기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 주도권 싸움을 누가 더 강하냐 이거죠. 주도권 싸움에서 누가 이겼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전기 음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같은 공유를 했는데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 얘기예요. 이해 잘 안 되죠? 그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음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를 보면 비금속 원소에서 2.2 이상. 여기를 다시 보시면은요. 수소는 제외하고요. 리튬, 베릴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쪽 라인이 있어요. 왼쪽 라인 플러스 이온을 띄고 있는 것들. 얘들은 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금속 원소. 금속 성질이에요. 금속성이에요. 이 반대쪽 이쪽은 비금속이라고 합니다. 비금속. 금속이 아닌 쪽. 자, 그래서 전기 음성도를 보면은 비금속 원소 2.2 이상, 이게 전기 음성도가 2.2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금속 원소가 1.7 이하보다 크다. 비금속 원소가 금속 원소보다는 훨씬 음성도가 크다. 이 말은 뭐냐면 결합을 했을 때 전자를 자기 쪽으로 더 많이 땡겨온다 이거예요. 누가? 비금속 원소가. 따라서 비금속 원소는 주변의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금속 원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하다. 화학결합에서 두 원자 간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크다는 게 어느 정도 크냐? 2 이상입니다. 2 이상 크면 전자를 쉽게 주고받아 이온화되고 이온 결합을 한다. 이온 상태로 결합을 한다 이거예요. 반면에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거나 같은 원자끼리 만나면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공유결합 또는 금속결합을 한다.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2보다 낮으면은 비슷하다는 말이 그겁니다. 비슷하다는 게 2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2보다 낮으면은 공유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금속결합은 금속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나올 테니까.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는 이온 결합. 아까 비금속이 금속보다 전기 음성도가 훨씬 크다 그랬습니다. 크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만나면은 그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2보다 큽니다. 2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 간의 결합은 이온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온 결합. 그 다음에 비금속끼리는 공유 결합을 하고 비금속끼리 뭐 산소, 수소 이런 것들은 금속이 아닌 비금속이죠. 비금속끼리는 공유 결합을 한다. 공유 결합. 그 다음에 금속끼리는 금속 결합을 한다. 오른쪽 페이지 위로 넘어갔습니다. 금속끼리는 금속을 자유전자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금속 원소들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자유롭게 막 분자들 간에 이동을 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리선이 있죠. 구리선으로 선이 있으면은 플러스 선이 있고 마이너스 선이 구리선이 있으면 전자가 자유롭게 이 구리 안에는 분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구리 원자들이 많은데 이 사이를 막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이걸 자유전자라 그래요. 보통은 분자 결합을 하면은 그 결합 내에서 전자들이 움직이는데 금속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켜는 겁니다. 자유전자. 우리가 전기선에 꽂으면 전기 불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자유전자예요. 자유전자. 어디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유전자란. 자유라는 말이. 그 분자 안에나 원자 안에 얽매여 있지 않는 상태. 쉽게 말해서 이게 너무 쉽게 말하면은 그 원래 개념하고 자꾸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을 읽어보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만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그러려면은 어려워요. 책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려워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알아는 듣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법조계 그 법문서라든지 뭐 다른 어떤 문서라든지 책이든지 전공서적은 읽어보면 다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쉽게 설명할수록 그거는 의미에서 진짜 의미에서 벗어나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진짜 오리지널 의미에서는 자꾸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어요.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되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자유에너지라고도 나옵니다. 자유에너지라고도 나오는데 일단 자유전자 그 다음에 뭐 자유라디칼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자유라디칼 우리 이게 4학년에 농축산식품이용학 거기 보면 자유라디칼이라고 나와요. 그죠? 활성산소 뭐 비슷한 개념들이에요. 자유라디칼 뭐 이런 것들 다 지나친 에너지가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몸에 해를 입히죠. 일단은 책을 여기까지 한 단락 더 읽고 마칠게요. 다른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물 분자는 두 종의 비금속 원소, 즉 수소와 산소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수소도 산소도 비금속이죠.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전기 음성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3.5 빼기 수소가 2.2예요. 2.2 정확하게 생각이 났는데 2.2예요. 그러면은 1.3이죠. 차이가 1.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가 넘지 않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합니다. 여기 적혀 있네요. 수소의 전기 음성도는 2.2, 산소는 3.5보다 작지만 차이가 크지 않아서 2보다 작아서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한다. 즉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각각 한 개의 전자를 투자하고 한 개의 산소 원자는 두 개의 전자를 투자하여 두 개의 전자쌍을 만들어 전자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안정된 상태의 최외곽 전자 수요를 만족시킨다. 최외곽 전자 수요를 만족시킨다. 이 말이 바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킨다. 이 뜻입니다. 이게 옥텟 규칙을 만족시킨다. 이와 같이 물 분자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으로 형성된다. 자, 원자와 원소 뭐 이런 화학 기초에 대한 거는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보고 공부하시고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당황스럽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그래서 일단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림 3-1을 볼게요. 물 분자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두 개의 공유 전자쌍을 만들고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안정된 상태의 최외곽 전자 수요를 만족시킨다 하고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그림을 한번 볼게요. 먼저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 여기에는 산소는 하나, 궤도가 아까 두 개였습니다. 산소는 8번이죠. 8번. 8번이기 때문에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두 개 들어갑니다. 두 개 들어가고 두 번째 궤도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가 두 자리가 비어 있어요. 산소가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수소는
궤도가 한 개밖에 없고 전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도 수소가 하나 있고 궤도가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쪽에 써야 되겠네. 한 자리가 비어 있고 여기도 한 자리가 비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비어 있는 이 자리와 또 이 자리, 산소 이 자리, 수소의 이 비어 있는 자리를 서로 만나면 되겠죠.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죠. 그죠? 서로 잘난 척해서 만나면 싸우게 되겠고, 그죠? 여기는 공유결합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줌으로써 서로 행복해야 하는 관계가 바로 공유결합이에요. 자, 그러면은 둘이가 만납니다. 이 전자끼리 만나요. 여기서 수소가 가지고 있던 여기를 같이 씁니다. 같이 쓰면서 이 두 개 있던 자리를 수소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전자가 만족을 시켜줘요. 만족했어요. 수소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수소가 한 개 제공하고 산소도 한 개 제공하면서 만족을 했어요. 산소는 빈자리 채웠고 수소 입장에서도 빈자리를 하나 채웠어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수소가 이쪽에 붙으면서 자기 전자 원래 한 개 갖고 있던 거를 채우고 원래 산소가 갖고 있던 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림 참 못 그린다. 두 개를 또 만족했어요. 산소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니지. 10개 됐죠. 그죠? 그래서 비어있는 자리 채웠고 수소 입장에서도 비어있던 전자의 자리를 채웠어요. 그래서 만족했습니다. 만족했고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거를 가지고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수소랑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거를 공유전자쌍이라고 그럽니다. 공유전자쌍. 문제는 이 비공유전자쌍 애들이 힘이 세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요. 그죠? 청력이 작용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죠. 근데 얘들은 비공유전자쌍이고 얘들은 공유전자쌍이에요. 얘가 얘를 밀어요. 야, 저리 가 하면서 밀어요. 그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밀려나요. 밀려나서 어떤 각도를 이룹니다. 각도를 이루는데 그다음 그 그림이 C 그림을 한번 보세요. C 그림을 보시면은 산소가 있고 수소가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게 됩니다. 이 각도가 안에 내 각이 몇 도냐 하면은 104.5도예요. 5도. 각도가 104.5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전기 음성도가 B 그림하고 C 그림이 전기 음성도가 작용하는 겁니다. 자, B는 보면은 분자가 이렇게 붙어서 마치 무슨 이상한 뚱뚱이처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원자가 붙으면은 원자가 붙어서 분자가 되면 이 안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갑니다.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안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결합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 그런 모양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자기 쪽으로 많이 끌어당겨요. 많이 끌어당겨요. 그래서 전자가 음성을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많이 띠게 돼요. 이쪽이 산소 쪽이 마이너스를 많이 띠면은 반대로 플러스를 띠겠죠. 반대쪽은 플러스를 살짝 띄어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산소, 수소 있다면은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더 많이 끌어옵니다. 더 많이 끌어오니까 결국 산소 쪽이 마이너스를 띱니다. 이거를 표시를 델타 마이너스라고 씁니다. 델타 마이너스. 반대쪽은 수소 쪽은 델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델타. 자, 요거 델타 쓰실 때 이게 델타의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삼각형, 이게 직각삼각형 모양을 델타가 대문자고, 소문자는 뭐 어떤 보통 사람은 이렇게 쓰는데 이거 아니고요. 델타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써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동그라미로 써 이렇게 쓰는 겁니다. 글 쓰는 순서가. 옛날에는 이게 펜이 이 헬라어가 처음 나오던 시절에 펜이 꼭 우리 형광펜 같이 생겼어요. 나무를 이렇게 끝 모양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썼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글자 모양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문제는 산소 쪽 끝부분이 델타 마이너스 전하를 많이 떼더라. 수소 쪽은 플러스를 떼게 되더라. 왜?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많이 땡겨가서 마이너스 성질을 많이 나타내더라. 원자가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소가 더 많이 전자를 땡겨가서 그렇게 되더라. 이런 성격을 가지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앞으로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둘 다 전기 음성 온도가 비슷해서 만족했다면은 그냥 이걸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쪽이 전자를 더 많이 전하를 떼게 되고 반대쪽에는 플러스를 떼고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 마이너스가 띈 쪽은 결국은 또 다른 플러스를 찾게 돼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쪽은 다른 마이너스가 와서 찝쩍거리게 돼요.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강의래하고는 자꾸 들락날락 하시네. 뭐가 잘 안 맞나 보네요. 그죠? 자, 그래서 물이 공유 결합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하를 양쪽 극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극으로 떼고 있더라.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극성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은 공유 결합인데 전하를 양극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강하게 떼더라. 그걸 극성 공유 결합이고 이라고 하고 이런 분자를 쌍극자라고 합니다. 양쌍으로 극을 떼고 있기 때문에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극을 쌍으로 떼고 있기 때문에 쌍극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극성 공유 결합을 그냥 공유 결합이면 또 모르겠는데 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드라마를 연출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의 성격이 비슷해서 그냥 원만하게 살면은 괜찮아요. 그냥 좀 밋밋하지만 재미는 없겠지만은 사는데 한쪽 성격이 너무 강하고 한쪽은 너무 지지군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건 사고가 자꾸 생길 수 있죠. 그죠?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너무 자기 주장 강한 사람과 너무 순종적인 사람이 만났을 때는 뭐 잘 어울리겠네. 어울릴 수도 있지만은 성격 강한 사람은 바깥으로 돌기 쉽고 약한 사람은 안쪽으로 돌기 쉽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그죠? 그게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격 때문에 이제 앞으로 물이 다양한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그거를 이제 63쪽부터 보는데 벌써 1시간 가까이 지났네요. 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죠.